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입니다. 오늘도 신문 열심히 뒤적거렸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살펴봐야겠죠. 김건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보니까 정말 안 좋게 시작하는 듯하다가 일단 코스닥은 상승을 좀 전환을 했는데요. 이 이슈 계속 들리고 있네요. 미국 국무부에서요. 북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측과는 동상이몽을 그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 정부에서는 금강산 재개할 거야.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의견을 피력을 했었고 그걸 미국과 협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검토 안 한다라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좀 들여다볼까요? 일단 북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보도에 트럼프는 실망스럽다라는 걸 연 이틀간 계속해서 피력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전반적인 경협주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경협주 악재는 그렇다 치는데 일단 방산주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경협주 맘 편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 투자는? 어제 실제로 이런 게 어제 오후장에 이런 게 찌라시로 돌면서 시장이 급등, 급락이 나타났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산주 하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야, 포가 날아갔어. 연평도 한번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순간순간 뻥뻥뻥뻥 올라갔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빅텍 같은 이런 종목도 그리고 스페코 같은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거기에 관련된 주식이라는 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20%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쪽이 또 움직이네라는 이런 모습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창리에 대한 이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평화 분위기로 가던 게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쓰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고민을 해본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남북 경협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그게 없이 계속해서 조금 꿈틀꿈틀 그렇게 조금 허들이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하노이 회담이 결렬에 따른 이 순간만으로도 주가로 많이 폭락이 나버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밀릴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본다라는 거.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좋지 않은 이런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좀 투자를 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산주는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좀 단기적으로만 매매에 붙어보시자. 단 중장기적으로는 이 방산주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방산주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계속해서 평화의 분위기는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씩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 확인하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차장님이라면 누가 지금 1,0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투자를 하라면 경협주나 방산주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 사겠다라는 거. 저는 굳이 제가 여기 살 저는 다른 쪽에 살 것 같습니다. 다른 쪽 안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 물어볼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쪽 얘기해 주세요. 좋죠. 저는 OLED 쪽 지금 현재 OLED. 쪽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OLED 라인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지금 작년 한 해는 좀 시설 투자가 좀 다 쉬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쪽 라인들이 좀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지금 주가를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OLED 라인에서 어떤 종목이요? HB 테크놀로지를 얘기를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꼭 종목까지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종목이요? 대표적으로 HB 테크놀로지 그런 종목을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중에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제이스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5% 빠지고 있는 HB 테크놀로지 어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OLED 관련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요. 다음 이슈 보면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이슈가 있었죠. 제가 신문을 좀 보여드릴까요? 카풀 출퇴근 시간대 2시간씩만 허용했다라는 소식이 머니투데이 신문에 떡하니 나왔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제출이 된 거죠. 오전 7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 이렇게 출퇴근에 각각 2시간씩만 이 카풀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장 카카오가 시장 대비 조금 선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가지고 있는 사업부들의 수익화가 상당히 큰 그렇죠. 관건이었는데 이번 공유 서비스의 첫 발걸음이 카카오 수익화에는 긍정적이었다라고 의견을 내놓은 거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긴 합니다만 이번 이슈가 좀 힘이 돼줄 수 있을까요? 카카오 괜찮게 이제 좀 투자할까요? 저는 카카오를 상당히 좋게 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미래가 어떻게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카카오는 여러 가지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수익화를 하려고 이번에 했었는데 택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못하게 했었죠. 바로 여의도 앞에서 하니까 또 하고 계시구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생존권이긴 한데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자원을 공유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카풀이 허용이 됐다라는 것은 카카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허들이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단기 목표가를 좀 더 위로 올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 제가 한 12만 원 정도로 해놨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손절 라인은 또 있어야 되죠. 혹시나 또 허들이 또 이렇게 생겨버리고 해버리면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죠. 즉 수익화로 빨리빨리 얼마나 이 속도 조절이 얼마나 이 카카오한테는 좀 중요한 이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이미 나와 있는 것 같다. 최종적으로는 이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할 거다. 근데 이 도달하는 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사업부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박수를 치는데 그렇죠. 사실 그게 돈으로 잡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최근 수년간 저희는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조금 수익이 되는 소식들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단기적 목표가 12만 원 저희 그렇죠. 기억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카카오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는 좋지 않더라고요. 오늘 외국인이 속상하죠? 많이 사고는 있는데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데 하락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배당금을 확 줄였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들여다봤더니요. 2018년도 배당 수익률이 1.8%인데 최근 3년간 3%, 7.3%, 5% 이렇게 강하게 줬던 것과 비교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실적이 부진했고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다라고 미래에셋대우에서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SOL 같은 경우는 배당주의 대표 종목으로 그렇죠. 꼽혔잖아요. 네. 배당 매력 잃으면 과연 SOL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둘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배당 매력은 없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런 수익에 대한 이런 40에서 50% 정도는 배당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건 이건 유지가 됐다. 근데 작년에 워낙 돈을 많이 써버렸다는 겁니다. 충당금이나 이런 이슈들 그리고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배당금이 이 정도로 나왔다. 그렇지만 올해 이미 이거는 작년 거고 올해는 실제로 정제 마진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IMO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정유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저는 지금 정도면 SOE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로 아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현재 시장이 흘러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유가에 대한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SOL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56불 정도에서 계속 멈춰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조금만 위로 올라와만 준다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경기에 대한 이런 최근에 둔화 이슈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한 60불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향후에 어떻게 보면 실적은 조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1분기가 바닥일 거고 1분기를 바닥으로 찍고 2, 3, 4분기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도 그런 맥락으로 보고 매수하고 있는 걸까요? 떨어지고 있는 S51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이슈는 단기적으로 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 증권면에 있는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 봤습니다. 김관진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